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은 저의 창작 소설을 함께 듣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이야기는 침묵의 메아리입니다. 강태우 교수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 이 죽음의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아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5년 전 한반도 남단에 자리 잡은 호숫가 마을 달빛포는 그 이름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어로가 마을을 감싸 안고 호수 위로는 아침 안개가 몽환적으로 피어올랐으며 밤이 되면 둥근 달빛이 수면 위로 은은하게 번져내려 마을 전체를 신비로운 기운으로 물들였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낡았지만 정겨운 기와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고소한 생선구이 냄새와 푸근한 인심이 늘 넘실거리는 마치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달빛포 마을의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자리한 고택에는 마을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한 몸에 받던 노학자 강태우 교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고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고문서 해독과 고대 유적 발굴에 일생을 바친 지식인이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옷차림과 늘 온화한 미소를 띠는 그의 모습은 흡사 오래된 사찰에 고승을 연상케 했지만 고리타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오후, 5살 하늘 이는 호기심에 이끌려 교수님의 담장 아래 자란 탐스러운 봉숭아꽃을 몰래 따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연약한 무릎은 금세 시뻘개지고 그제야 아픔이 몰려온 하늘이는 서러움에 북받쳐 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의 우는 소리라면 을에 버럭 화를 내는 어른들 뿐이었던지라 하늘이는 금방이라도 꾸중을 들을까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나지막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작은 학자가 크게 넘어졌구나. 하늘이가 고개를 들자 눈앞에는 언제나 단정하던 옷차림 그대로 강 교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혔던 고택의 서재 문을 열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손에는 두툼한 고문서 대신 작은 물뿌리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할까 무릎을 살짝 굽힌 그의 얼굴에는 근심 가득한 표정 대신 햇살처럼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어디 보자. 많이 아팠을 텐데 내가 요정의 마법을 좀 빌려볼까? 교수님은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흙과 피가 엉겨붙은 무릎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내 깨끗해진 무릎을 바라보며 교수님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3살이 돋아라. 아픔은 사라져라. 우리 하늘이 튼튼해져라 뿅. 그러고는 무릎에 입김을 호 불어주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그치고 교수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교수님의 눈빛에는 따뜻한 빛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마법사예요. 하늘이가 훌쩍이며 물었습니다. 강 교수님은 소리 내어 웃으셨습니다. 하하, 글쎄다. 할아버지는 마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이야기는 조금 안단다. 그는 하늘이를 일으켜 품에 안고 흔들리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달콤한 곶감을 내어주며 먼 옛날 용감한 꼬마 마법사가 어떻게 세상을 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이야기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묻어났고 아이는 어느새 무릎의 아픔도 잊은 채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태우 교수의 고택은 아이들에게 마법의 성처럼 다가왔습니다. 해질 녘이면 교수님은 직접 내린 향긋한 바카차와
함께 마당에 나와 아이들의 이야기꾼이 되어 주셨고, 아이들은 그의 무릎을 베고 앉아 먼 옛날 고대 왕국의 이야기, 사라진 유적에 숨겨진 보물의 이야기, 그리고 세상의 신비로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서는 흙 한 줌, 돌멩이 하나도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고, 아이들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저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찾을 수 있어요. 살배기 열매가 눈을 반짝이며 물으면 교수님은 빙긋 웃으며 답했습니다.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책 속에, 그리고 너희들의 호기심 가득한 눈빛 속에, 세상의 모든 지식 속에 숨어 있지. 할아버지는 그 숨겨진 보물을 찾아 세상을 빛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 아이들은 교수님을 이야기 할아버지 또는 등대지기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달비포 언덕 위 강태우 교수님의 고택에서 가장 신비롭고 깊은 공간은 단연 서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시간은 다른 속도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삽살한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묵직한 나무 가구들의 향기가 뒤섞여 독특한 서재의 공기를 이루고 있었죠. 사방의 벽은 바닥에서 천장까지 빈틈없이 높다란 책장으로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는 고대 문헌, 빛바랜 지도, 희귀한 필사본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책장 곳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숨쉬는 듯한 고대 유물들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의 쌍형 문자가 새겨진 석판 조각, 마야 문명의 토기 파편, 신라의 토, 그리고 강태우 교수님이 직접 발굴했던 이름 모를 왕국의 황금 장식까지, 이곳은 단순한 서재가 아니라 인류의 수천 년 역사가 압축되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지식의 박물관이었습니다. 늦은 밤, 마을의 모든 집들이 잠잠해지고 달빛마저 희미해질 때면 강태우 교수님 서재의 등불만은 거지지 않았습니다. 등불이 비추는 둥근 빛 아래 돋보기를 든 교수님이 고문서 위에 고요히 앉아 글자들과 씨름하는 모습은 달빛포의 또 다른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 등불은 단순한 빛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에게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나침반이자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등대 아래 교수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던 가장 총애하는 제자가 있었으니 바로 정하준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짙은 갈색 빛 서재 안에서도 유난히 빛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역사와 유물에 남다른 흥미를 보였던 하준은 강 교수의 지도 아래 고고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교수님의 곁에서 먼지 쌓인 고문서를 해독하고 부서진 도자기 파편들을 이어붙이며 잊힌 시대의 언어로 말을 걸듯 진지하게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어느 깊은 밤, 서재 등불 아래서 강 교수는 고대 바빌로니아 점토판에 새겨진 미스터리한 문양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주는 교수님 옆에 앉아 작은 손전등으로 점토판을 비추며 그의 모든 설명을 놓치지 않으려 눈과 귀를 기울였습니다. 교수님, 이 문양은 마치 하늘의 별자리를 형상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위치는 혹시 하준의 손가락이 점토판의 한 지점을 가리키자 강 교수의 눈빛에 미소가 어렸습니다. 오, 하준, 자네의 관찰력은 언제나 하라비를 놀라게 하는구나. 이 부분은 실제로 밤하늘의 7별을 나타내네. 고대인들은 밤하늘을 단순한 빛의 점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우주와 신화가 담긴 살아있는 세계로 여겼지. 하주는 감탄하며 점토판을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럼 이 옆에 알 수 없는 기호들은
이 별들의 운행과 관련된 의식이나 예언일까요? 이 파편이 연결될 원본은 얼마나 위대한 지식을 담고 있었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강 교수는 하준의 빛나는 눈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지. 바로 그 가슴 뛰는 상상력이야말로 이 오래된 지식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힘이란다. 우리는 잃어버린 역사의 조각들을 찾아 헤매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지, 단순한 고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정신의 흔적을 좇는 것. 저는 교수님의 등불을 따라 걷겠습니다. 잃어버린 역사의 진실을 찾는 길에 제 모든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정하준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그의 목소리에는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학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잊혀진 역사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들의 열정과 지식의 심연을 탐험하는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